안녕하십니까, 체육충만TV. 오늘은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영역형 경쟁활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교과서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체육 수업을 위해서 노트 필기도 하고 있죠. 그 노트도 잘 챙겨서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주 얘기해줬던 거 신체활동 가치 5가지 뭐였죠? 체육 교과서 목차에도 있다고 선생님이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5가지 이제 기억나는 사람? 그쵸. 건강, 그 다음 도전, 그 다음 경쟁, 다음 표현, 다음 안전.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5가지의 신체활동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경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자, 교과서를 펴면은 184페이지, 5페이지쯤에 가면은 두 번째 책에 있어요. 이렇게 경쟁 단원이 있습니다. 경쟁 단원. 자, 봅시다. 경쟁은 개인 또는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기 상황에 적합한 기능과 전략을 겨루는 상태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를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페어플레이, 또 팀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팀워크, 그 다음에 선수, 심판, 관중에 대한 운동 예절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죠. 자, 경쟁은 어떤 목표 또는 팀의 승리, 이런 공동의 목표, 우리 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경기 상황과 그 또 거기에 적합한 기술, 전략,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그냥 뭐 사람들끼리 싸운다 이러면은 그건 경쟁이 아니에요. 어떤 규칙 하에서 그 우리 팀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겨루는 것이 이 스포츠, 우리 운동, 체육에서 말하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어플레이, 이 정정당당하게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 전체의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를 뛰는 그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경기를 관리해주는 보러 와주는 관중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심판, 코치진, 의료진, 이런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타인과의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라고 이 경쟁 첫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해서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져 있겠죠. 영역, 필드, 네트, 이게 각각 무엇일까요? 자, 왜 경쟁이면 경쟁이지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이렇게 3가지로 나눠놨을까요? 그렇죠. 비슷한 경기 방법, 비슷한 경기 전략,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로 나눠놨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네트형 경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네트형 경쟁은 251페이지를 보면은 네트형 경쟁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네트형 경쟁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일정한 크기의 경기장에서 네트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공이나 물체를 상대편 코트로 넘겨서 하는 스포츠. 그래서 네트형 스포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드민턴, 배구, 탁구, 테니스, 이렇게 중간에 네트를 놔두고 하는
거의 모든 경기들이 이 네트형 경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필드는 뭐냐? 필드는 일정한 크기의 경기장이 있어요. 대신 이 경기장에서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어요. 공격과 수비가 막 혼잡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공격만 하고 어떨 때는 수비만 하고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나눠서 경쟁을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활동으로 야구, 또 소프트볼, 그 다음에 뭐 티볼, 발야구, 주로 이런 야구형 종목들이 이 필드형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영역형 경쟁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역형 경쟁은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은 두 팀이 서로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상대 팀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게 영역형 경쟁이래요. 자, 똑같이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이 있지만은 필드형은 공격할 때 공격하고 수비할 때만 수비하는데 이 영역형 경쟁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내가 공 잡는 순간 내가 공격수가 되고 내가 공을 뺏기는 순간 수비수가 되고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혼잡하게 벌어지면서 이 영역형 경쟁의 목적은 결국엔 빈 공간 이런 데를 찾아가서 슛을 넣거나 어떤 방식으로 득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영역은 지키고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 영역에서 내가 점수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영역형 경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형 경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지 차근차근 나가봅시다. 페이지 186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은 영역형 경쟁에서 학습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 이 영역형 경쟁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점 한번 봅시다. 목표에 보면은 역사와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경기 유형, 인물,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역형 경쟁 유형별로 다양한 경기 기능들이 있겠죠. 그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운동 수행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수행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안에 과정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경기 방법과 전략을 이해하고 경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생각 안 하는 전술, 창의적인 전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 영역형 경쟁에 참여하면서 이 규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규칙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라는 게 영역형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187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승리보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가 뭔가? 페어플레이 많이 들어봤죠? 페어, 플레이. 영어로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이야기예요. 공평한, 페어, 공정한, 플레이, 게임, 놀이, 경기. 결국엔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한 이 정신이 페어플레이 정신이에요. 그럼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게 페어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페어플레이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아이러니가 있는 게 우리 이 학교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다. 거기서 이기고 지는 거. 그것의 가치랑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로 나갔다. 월드컵 그것도 결승전이다. 거기서 이기고 지는 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월드컵 경기 결승 거기서 과연 내가 반칙을 하고서도 정정당당하게 반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팀이 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승리 그 자체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자신만의 답이 있겠죠. 그 답을 잘 생각해가면서,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승리를 얻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상태에서 승리를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188쪽에 보면은 역사, 특성 나오는데, 역사. 자, 우리 이 영역형 경쟁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를 막 지었죠.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집이 생겨서 그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좁은 집도 있고 넓은 집도 있고, 쟤네 집 보니까 조금 더 좋아 보여. 쟤네 땅이 농사가 조금 더 잘 돼 보여.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 쟤네 땅 침범해서 쟤네 것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영역형 경쟁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놀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옛날에는 축구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그거를 뭉쳐서 발로 차다가 이거 지푸라기는 잘 해치네,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더 튼튼한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돼지 오줌보, 돼지의 방광으로 이게 공기나 물을 채워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고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질이 나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축구공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보면은 축구, 농구, 핸드볼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영역형 경쟁활동의 특성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면은 또 경기 진행이 빠르고 공격과 수비 진영이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페어플레이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요 나머지 두 문단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190페이지에 보면은 경기 유형이 있어요. 영역형 경쟁 활동은 결국에는 빈 공간, 남의 땅 이런 데를 차지하고 침범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경기 유형이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골대형. 자, 골대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 골대형이 있고, 두 번째는 목표 지역 도달형. 그래서 어떤 도달점, 그 영역, 남의 땅에 내가 들어가면 이기는 경기, 이런 식으로 경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골대형에 보면은 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풋살, 넷볼, 축구볼, 플로어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을 겁니다. 목표 지역 도달형, 럭비, 미식축구, 플래그 풋볼, 얼티미트 이런 것들이 또 영역형 경쟁활동의 어떤 경기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 사건 한번 봅시다. 191페이지. 인물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뭐 나이키 브랜드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그래도 들어본 선수일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얼만데 이름을 들어볼 정도면은 그래도 좀 유명한 선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농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죠. 근데 그래도 이 영역형 경쟁 활동에서는 팀원들과 같이 팀워크, 협력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빛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건, 핸드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니죠. TV에서 중계도 많이 안 해주고.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훈련 환경도 열악하고 그랬지만은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건, 계기가 돼서 이 핸드볼의 인기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스포츠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적 원리 192페이지. 자, 공이 휘어져 날아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나킥 있죠? 바나나킥. 공이 어떻게 날아가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서 날아가죠.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당에는 이 커튼을 열면 칠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축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축구공 있으면은 공을 휘게 만들고 싶어요. 자, 만약에 이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 어디를 차야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발을 이쪽에서 공을 차야 공이 이렇게 휘어서 날아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뭘까요? 자, 독일의 한 과학자 하인리히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이 마그누스 효과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효과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휘는 거는 이 공기의 기압 차이, 공기의 압력, 공기에 누르는 힘, 그 차이에 의해서 물체가 휜대요. 그래서 휘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 쪽으로 휜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차서 이렇게 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휘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공을 찬 방향, 여기가 고기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 흐름이 막 이렇게 고압력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덜 흐르는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넘어가면서 공이 휘는 것을 보고 이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축구공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자, 축구공 여기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어떤 회전을 주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공을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 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찼어요. 자, 이쪽으로 차면 회전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방향도 1로 가겠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죠. 왼발로 찼으니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왼발로 공을 이쪽에서 차면은 자,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서 굴러가죠. 자, 이거를 이제 바나나킥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차면은 선생님이
이쪽으로 공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날아가는 회전 방향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맞추면은, 자, 공이 어떻게 날아갔어요? 자, 회전하면서 이쪽으로 날아갔죠. 이것이 마그누스 효과, 바나나 킥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과학적 원리도 있고, 체육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배워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기할 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반응이 늦은 까닭은 무엇일까? 자, 페이크 또는 페인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눈으로 선생님 수업을 보고 있죠. 근데 이 본 것을 눈, 시신경, 뇌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뇌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옆에 보면은 시각은 0.2초, 청각은 0.17초, 촉각은 0.18초,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인지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을 보고 반응 시간이라 그래요. 이 반응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수비수들,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이 반응 시간을 짧게 만드는 선수들, 그만큼 이렇게 뇌가 잘 돌아가는 선수들은 그 훌륭한 수비를 할 수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다른 공격수들이 어떻게 페인트 동작을 줄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수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줬어요. 그러면은 수비수가 선생님을 막으러 이렇게 갔으니까 일로 오겠죠. 그때 빨리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간다. 그러면은 수비수는 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쪽으로 왔지만 선생님은 빨리 다음 동작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비수는 선생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반응 시간이라는 그 머리에서 인지하고 움직이는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동작도 여러분들이 축구 드리블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면은 상대방을 제치고 상대방이 없는 빈 공간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다음 193페이지 경기력 향상 방법과 전략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축구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공격기에 만들기. 자, 나한테 공이 왔어요. 우리 팀한테 공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팀의 공격 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을 소유하는 방법, 첫 번째, 그냥 공 이렇게 축구라면은 잡고 있다는가, 농구 공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드리블해서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빈 공간으로 우리 팀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렇게 공을 소유하는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 점유율 시간이 높은 팀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세트 플레이에 활용해서, 세트 플레이 하면은 미리 약속된 경기 방법이 있어요. 자, 축구에선 특히 페널티킥이나 이렇게 코너킥 같은 거 할 때 이 세트 플레이 약속을 많이 해놓는데, 이 세트 플레이라는 걸 약속을 해놓고 그 방법대로 해놓으면은 그 실전에서 충분히 경기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 형성 및 활용하기. 이거 영역형 경제활동 결국에는 빈 공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을, 상대방이 없는 곳에 내가 미리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미리 가 있어서 거기로 패스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구 경기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축구 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은 자기 드리블만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 제치는 거 이런 거만 해서 결국에는 골대까지 몰고 간 다음에 골은 못 넣고 홈런볼 차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리 선수들이 없는 곳으로, 상대방이 없는 곳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패스를 잘만 찔러 넣어주면은 축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굳이 막 이렇게 엄청난 슛을 찰 필요 없이 그냥 골대 앞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슛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형 경쟁 활동은 그냥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 혼자도 잘하고 우리 팀도 같이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역형 경쟁 활동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축구 어떻게 하는 건지, 축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